어떤 회사는 HR이 회사의 시스템을 오퍼레이션하는 역할, 아니면 CEO의 비서라고 얘기하는 HR도 있거든요. 저도 그거 동의하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HR의 역할은 조직이 계속 성장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거를 도와주는 가장 첫 번째 역할이 HR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성장을 돕는 거는 현장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현장을 정말로 자주 들여다보고 소통하는 사람들, 이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성장하는 인사 담당자를 위한 팟캐스트 H다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은 박병규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조직의 성장과 구성원의 성장, 그리고 리더십과 코칭에 대한 전문가 그로플의 대표 백종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환입니다. 네, 대표님,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로플의 코치 백종화이고요. 그냥 매일 글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취미로 책을 쓰는 사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의 성장을 좀 돕는 코치다, 이 정도로 좀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로플에서 어떤 걸 좀 주로 담당하고 회사 소개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개인 회사고요. 대신에 이제 파트너분들이 한 5분 정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같은 파트너분들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에서 리더분들이 이제 리더십에 대한 고민, 리더십을 조금 더 레벨업하기 위한 것들을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코칭이라든가 아니면 워크샵, 강의, 이런 것들을 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매일매일 링크드인이나 이런 데 글로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또 모아서 책으로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리더로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좀 공유해주는 사람,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커리어로 시작하셨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과거에 대한 경력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원래 회사는 이랜드라는 회사의 전략기획으로 합격을 했는데,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제가 아동사업부 영업부로 갔어요.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커리어 이제 방침 중에 하나가, 전략이랑 채용이랑 이런 주요 파트들은 현장 경험이 없으면 잘 못 가요. 그래서 일단은 아동복 영업부로 발령을 받았고, 거기서 이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3년 차 이제 마지막쯤에 제가 교육팀으로 잠깐 파견을 3개월 정도 나갔었어요. 나가서 이제 신입교육 이제 교관이라고 하는데, 신입교육 진행하는 사람들인 거죠, 현장에서.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 교육팀으로 한번 올래? 해서 요청을 주셔서 냉큼 가겠다라고 했죠. 3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리더십 교육을 하다가 내가 리더 경험이 없는데 이게 되나? 그래서 한계를 좀 많이 느껴서 다시 손들고 이제 영업부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영업부 가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HRC라고 인사위원회라는 곳이거든요. 여기 이제 인사팀장으로 다시 가서 여기서 이제 5년 정도 있었고요. 사업부 5개 총괄하는 인사실장으로 2년 있다가 퇴사했죠. 그리고 나서는 좀 독특하게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는 스타트업에 가서 거기서는 팀 1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스타트업에서 그렇게 근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로플을 2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랜드에 계셨을 때는 현장에 나가시면서 그 경험도 있으신 거고, 어떻게 보면 그 현장 경험 때문에 인사 일을 저는 더 잘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거 동의하는데, 이게 맨 처음에는 현장도 경험했고 이제 이런 주요 포지션들 경험했고, 그런데 외부 사람들한테 그 커리어를 보여줬더니 얘는 뭐야? 인사 전문가야? 아니면 영업 전문가야? 그러니까 좀 커리어가 꼬연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CEO가 되거나 이렇게 팀장 이상급으로 올라가면 그 파워가 굉장히 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HR이 회사의 시스템을 그냥 오퍼레이션하는 역할, 아니면 CEO의 비서라고 얘기하는 HR도 있거든요. 저도 그거 동의하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HR의 역할은 조직이 계속 성장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거를 도와주는 가장 첫 번째 역할이 HR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성장을 돕는 거는 현장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현장을 정말로 자주 들여다보고 소통하는 사람들, 이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성장이나 리더십의 코칭 아니면 강연해 주시는 거랑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코칭이나 아니면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들어가면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공존하더라고요. 두 부류가 공존해요.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아니면 편안하게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냥 모든 조직에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성장에 대한 메시지를 리더들이 더 많이 공유하고 그래서 이제 조직을 이끌어갔다라면, 요즘은 그냥 워라밸,
예를 들면 요게 더 중요해, 퇴근 이후에 나 건드리지 마, 요렇게 얘기하는 구성원들의 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개인의 성장의 정의를 뭐로 가져갈 거야, 요게 큰 것 같아요. 네. 조직 안에서의 성장은 내가 좀 더 어려운 일,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일, 요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좀 편안하고 싶어 하고 안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성장은 조직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의 성장이더라고요. 예,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회사마다 솔직히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의하는 시간 같이 갖게 하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좀 더 중요한 인재로 볼 거냐, 그 다음에 인재를 넘어서서 편안하게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아니면 더 영향력 있게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결론적으로는 회사에서 꼭 해야 되는 업무 프로세스나 규칙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장으로 가냐, 아니면 안주하는 조직이 되냐, 이렇게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 관점을 좀 넓혀주고 좁혀가는 대화들을 하는 게 이제 저한테는 리더십이랑 조직 문화 코칭,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HR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개인의 성장보다는 이제 조직의 성장에 더 포커스를 맞출 것 같거든요. 구성원 입장에선 개인의 성장을 더 강조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될지가, 그런 건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조직의 성장이 없는데 개인의 성장이 가능할까? 솔직히 쉽진 않더라고요. 개인이 성장이 막혀 있는 회사들을 보면 회사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탄탄한 서비스가 있거나 아니면 브랜드 인지도가 탁월하거나, 그래서 회사가 도전을 안 해도 수익을 계속 내더라고요. 그러면 회사는 더 새로운 걸 도전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전하잖아요. 수익도 기존 제품과 기존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구성원들은 해가 갈수록 경력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들이 2년차 때 하던 과업을 10년차 때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편안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남아있고,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가기 시작하고. 회사가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구성원들이 같이 성장해야 되고요. 네. 구성원들이 회사 안에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과업을 계속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직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의 핵심은 구성원이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일, 목표, 경험, 아니면 학습해야 되는 스킬, 요거랑 회사에서 주는 목표, 과업, 이거랑 얼라인 시켜주면 되거든요. 과거에는 조직의 성장이 중요했죠. 조직이 성장하면 같이 있는 구성원들도 같이 성장하는 케이스였으니까. 그런데 이 성장이 지금은 안 먹히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회사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사가 언제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었으니까 맞춰서 했었으면 되는데, 이제는 회사가 나를 못 지켜주니까 내가 스스로 내 커리어나 내 스킬이나 내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HR 담당자니까, 그럼 HR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좀 접근하고 바라봐야 될까라고 한다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일 큰 거는 대표님의 방향성 먼저 정리해야 돼요. 저 이제 CEO 코칭도 많이 하는데,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이 뭐라 그랬냐면 배신자라 그랬어요. 우리 회사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퇴사한다고, 자기 거 하려고 한다고 배신자라 그랬는데, 그분이랑 이제 코칭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내가 채용하는 사람들이 탁월한데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인재상 자체를 좀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는 동안은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고 나가라, 대신에 우리 회사 출신으로 성공했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스타트업을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쪽에 출신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들, 우리 회사는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 그러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일단은 CEO가 이 관점을 안 가지면 HR이 뭘 하든 꽝이에요. 그래서 저는 CEO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비전이랑 네. CEO 개인의 비전을 조금 HR이 도와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CEO가 되고 싶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 어떤 리더로 기억되고 싶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던지거든요. 그런데 퇴사하는 직원을 배신자라고 생각할 거야,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성장해서 나간 사람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 대표님은 그 나간 직원들 있죠, 투자해요. 왜냐면 거기 성공하면 나도 이제 페이백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조로 바꾸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인사가 해야 될 게 나오는 것 같아요. 회사가 커리어 골을 개인이 찾을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준다거나 그런 경험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도상으로는 해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는 요즘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HRBP. 그들의 가장 큰 역할은 회사 안에 있는 작은 팀, 아니면 부서,
요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신에 편안하게 해주자가 아니라 성장하게 해주자.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그냥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효과적인 리더십이나 아니면 잘하는 리더분들의 행동 특성들은 어느 정도 공통적인 특성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그런 특성이나 행동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우리 팀 또는 우리 부서에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팀 단위의 비전은 올해의 목표,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에 우리 팀의 갈 방향성. 물론 팀 단위 비전은 회사가 바뀌면 또 바뀌거든요. 회사의 비전이 바뀌면. 하지만 구성원들이 예측이 가능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도 구성원들이랑 만날 때라든가 아니면 리더분들이랑 만날 때 두 종류예요.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가 1번 질문이고요. 두 번째가 평가. 이게 평가랑 피드백 질문이 이제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가야 될 방향성, 구체적인 목표 그게 나와야 구성원 개인에게 내년에 어떤 시간 사용이라든가 내년에 내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내 커리어랑 연결시키는 거라든가 이런 걸 연결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팀원들이 자꾸 뻘짓한다라고 얘기를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전. 두 번째는 팀원이 몰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아니면 좋아하는 일 아니면 회사에 기여하는 일, 고객한테 기여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리더십 자체가 산업마다 솔직히 다양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구성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하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HR에서는 이런 리더를 어떻게 만들지? 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가이드를 해드려야 좀 더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실 수 있게 할까? 이게 참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는 내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이 일을 잘하게, 남이 성과 내게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약점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 이제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만 비교하면 지시와 질문. 근데 지시를 너무 잘해요. 지시를 조금 소프트하게 얘기하면 설명하는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설명해 주는데 팀원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팀원들이 한번 들어요. 얼마나 기억할까요? 내가 들은 거를 24시간 동안 지나고 나서 한 10% 정도밖에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내뱉을 수 있게. 그러면 우리의 비전을 당연히 리더가 세우시겠죠? 내가 왜 이 비전을 세웠지? 그러면 내가 놓친 건 뭐지?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지? 우리가 겪어야 될 어려움은 뭐지? 이런 것들을 팀원들이랑 토론해 봐야 된다 주의예요. 그러려면 내가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질문을 해줘야 되거든요. 질문을 하면 우리가 잘하는 게 뭐지? 우리가 이 비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지? 그럼 구성원들이 자기 생각들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설명한 건 90에서 95% 정도 기억에 남거든요. 지시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지시를 해야 될 땐 지시를 하고 대신에 팀원들 아니면 구성원들이 생각을 스스로 확장하거나 주도권을 갖게 하려면 지시보단 질문을 좀 먼저 해보는 거 그리고 나서 내가 설명해주고 지시해주고 이런 것들이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